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이런 특강 시간을 마련했냐면요. 우리가 이 무시하는 파트나 아니면은 간과한 파트에서 항상 시험 문제에 당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특히 이번 8월 1일 날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 치시는 분들은 꼭 좀 이 방송을 좀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경간부 시험에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가 은근히 잘 나와요. 물론 뭐 순경 시험에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좀 공부를 이쪽으로 좀 중심을 두고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법조문에 제목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일단 적어볼게요. 자, 제목은, 자, 원인에 있어의 원자라 그러죠? 그쵸? 원자라고, 그쵸? 달려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목은 그 법조문, 우리 10조 3항에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자, 제 10조 제 3항에 나와 있는 거야. 10조 제 3항. 10조 제 3항에 나와 있는 건데,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법조문에 달려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조 3항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다, 요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형법 공부 짧으신 분은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법조문은 어디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죠? 법조문을 그만큼 확인을 안 해보는다는 거야. 형법 공부할 때 법조문은 기본이죠. 그죠? 자, 법조문이 약하면은 고득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일단 구조를 좀 한번 따져봅시다. 구조. 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은, 일단 10조에 우리 형법 제 10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형법 제 10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항에 대해서 우리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게 1항이라 그러거든요. 이 부를 때. 그죠? 자, 제 1항. 자, 1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제 2항이 또 있겠죠? 2항. 그 다음에 제 3항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는 바로 이 3항을 얘기합니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자, 3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 1항 같은 경우에는, 자, 심신, 요거는 상실자. 심신 상실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제 2항은, 자, 심신, 자, 조금만, 심신 이건 뭐라고, 미약자라고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심신 상실은 뭐야? 책임 능력이 완전히 꽝이죠? 그죠? 심신 상실은 완전 상실해서 우리 법조문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모를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벌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좀 적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심신 상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행위 시에, 그죠? 범죄가 저질러질 당시에 어떤 장애가 있어. 그죠? 상실까지는 아니고 약간 모지라는 거야. 약간. 그래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2항 같은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심신미약자란 말이에요. 이 미약자 같은 경우에는 책임 능력을 완벽히 지울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우는데, 그래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책임 능력을 완벽히 인정하지는 않고 한 반 쪼가리만 인정한 거야. 그래서 형을 감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2018년 이전에는 제 2항 같은 10조 2항 같은 경우에 심신미약자를 반드시 깎아줘야 됐거든요. 옛날에는 2018년 이전에. 근데 지금 현재 법이 개정돼 갖고 2018년에 12월 18일날 뭐라 그랬냐면은, 맨날 이것 때문에 이거 갖고 변호인들이 이걸 주장해 갖고 감경을 많이 받아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 2항 같은 경우에 판사가 봤을 때, 자, 미약자 같은 경우에는 감경할 수도 있고 감경하지 않을,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를 좀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뭐를 기억하라고? 수를 좀 기억하라고, 수. 자, 수가 들어가면 뭐라고? 임의적인 거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제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는 사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우리 형법상 부르고 있고요. 그죠? 법조문에는 이 제목이 달려있진 않아요. 네,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요. 자, 그러면 자, 사망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일단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책임 능력자죠? 그죠? 책임 능력자이기 때문에 깎아줘 안 깎아줘? 안 깎아줍니다.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10조 3항에서 처벌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요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망 같은 경우에는 뭐다? 책임 능력자야. 그러니까 10조 안에 1항, 2항, 3항으로 나누었는데 1항 같은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근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책임 능력의 흠결이란 말이야. 책임 능력의 완벽한 흠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 그걸 좀 알아줘요. 거기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봐. 자, 그 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는 자, 범죄는 성립해. 범죄는 성립하는데 자, 그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자,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근데 이 3항은 완벽한 책임 능력자입니다. 완벽한 책임 능력자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10조 3항에 꼬랑지 부분에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되셨나? 다시 한번 더 분석도 해볼까 그러면? 그래서 1항, 2항, 3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또 해보자고. 잠깐만 계셔봐. 조금만. 자, 조금만 계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게. 제 10조 이렇게 적어놓을게. 자, 10조 제 1항 같은 경우에는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어쩌다는 거야?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자, 벌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제 2항은 뭐예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갖고 자,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죠. 자, 3항 경우에는 뭐예요? 자,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책임 능력자죠. 책임 능력자로 처벌합니다. 이거는 그죠?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게 결과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 예? 요게 머릿속에서 떠나는 순간 10조의 형법 제 10조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법 제 10조는 어떻게 된다? 1항은 벌하지 아니한다야. 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어. 3항 같은 경우에는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는 거야. 원인에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보자고. 분석을 더 해보면은 벌하지 아니한다는 이거는 뭐예요? 책임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책임 무능력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능력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해 안 해? 예?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바로 책임 능력의 흠결로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제 2항 같은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해요. 응? 범죄는 성립한다고. 범죄는 성립하는데 그 형에 있어서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 처벌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죠. 그죠? 임의적으로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3항 같은 경우에는 범죄도 성립하고요. 그죠? 범죄도 성립하고 또 어떻게 된다? 깎아주지도 않아. 깎아주지 않음. 이렇게 적어놔서. 그래서 10조의 체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어쨌든 1항은 벌하지 아니한다. 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은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1항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된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책임 무능력으로 해갖고 벌하지 아니한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는 자, 범죄는 성립합니다. 하는데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을. 그죠? 3항 같은 경우에는 범죄도 성립하고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이 머릿속에 이렇게 담겨 있어야 돼. 1항, 2항, 3항이.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맨날 판례 쪼가리나 딸딸딸 외워가봤자 당일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까먹죠, 머릿속에. 그쵸? 이런 체계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판례도 이해가 빠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를 더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자, 조금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 10조 사망, 제 10조 제 사망. 자, 이걸 뭐라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되셨죠? 자, 제 10조 사망을, 자, 제목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 근데 우리 형법상 형법 하는 사람들이, 그죠? 제 10조 사망을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법조문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유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적어보겠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 자의로, 자, 어쩐다고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어쩐다는 거야?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책임 능력 흠결로에서 범죄 성립을 책임 조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형을 깎아주거나 깎아주지 않을 수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바로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는 거죠. 그죠? 자,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 10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술 처먹고 운전하던가 무슨 마약이나 뽕 같은 거 하고 나서 그죠? 범죄를 저지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제 1조 1항에 보면은, 그죠? 형법 제 1조, 자, 제 1항. 형법 제 1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니? 자,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어쩐다는 거야?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그랬잖아. 그쵸?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10조 1항 어떻게 생겼어? 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자, 요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행위시라는 거야. 행위시에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놈이야. 약간 또라이인데 오락가락하는 놈인데 행위시에는 맨정신이었어. 그럼 어쩐다? 책임 능력자로 처벌합니다. 자, 그것도 여기다 좀 설명을 좀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행위시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다 좀 적어봅시다. 행위시. 조금만 계셔. 자, 행위시. 이 행위시가 중요한데, 자, 행위시에, 자, 만약에, 맨정신이었어. 행위시에 맨정신이었어. 행위시에 맨정신이면 어떻게 된 거야? 이 경우에는 책임 능력자가 되는 거야. 자, 만일에 심신장애자야. 심신장애자야. 근데 행위시에, 그죠? 행위시에 심신장애가 없었어. 그죠? 자, 행위시에 심신장애가 없어. 자, 이 경우에 맨정신이었었어. 쉽게 얘기하자면은 행위시에 맨정신이었어. 심신장애자인데 행위시에 맨정신이었어. 잠깐만. 행위시에 맨정신이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 경우에 비록 그 사람이 심신장애자라고 할지언정 어떻게 한다? 행위시에 맨정신이면은 책임 능력자가 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놈이야. 근데 행위시에 맨정신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책임 능력자로 처벌해요. 아시겠죠? 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행위시, 범죄시에, 같은 말로 범죄시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비록 장애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시에 만약에 맨정신, 심신장애가 없다고 한다면은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됩니다. 심신장애자라 해갖고 그 사람의 행동이 전부 다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시에 어쨌든 맨정신이었으면은 정상인이었으면은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또 설명을 좀 드려봤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책임 능력자, 이렇게 안 되고 여기다가 책임, 잠깐만, 제 10조 제 3항, 제 10조 3항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책임 능력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임 능력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10조 3항은 책임 무능력자다, 능력자다, 책임 능력자입니다. 머릿속에 딱 박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법조문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책임 조각이나 책임을 형을 깎아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자로 처벌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런데 10조 3항 같은 경우에 일부러 자기 자신이 일부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해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거든요. 이게요. 10조 3항 같은 경우. 자, 적어볼게요. 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해야 돼요. 야기한 자의. 자,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은 위험 발생을 예견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술을 처먹거나 뭐 마약뽕이나 해갖고 어쨌든 맨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심신장애를 야기를 지가 한 거야. 지 스스로가. 예? 자,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임 능력자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음주운전으로 봅시다. 음주운전. 자, 대표적인 샘플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샘플이 뭐냐면은 술 처먹고 운전하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술 처먹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다가는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누구든지 술을 먹고 운전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고를 낼 우려가 높죠. 그죠? 위험 발생을 예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전대를 안 잡으면 상관이 없지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험하죠? 그리고 거기서 사고를 발생시키면은, 사고를 내거나 어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어디 뭐 망가뜨리거나 뭐 문제를 일으키면 뭐예요?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술 처먹고 운전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바로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하고, 그죠? 위험을 발생시킨 거죠. 자, 요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술 처먹고 운전에 대해서 전부 다 그게 아니라, 술 처먹고 운전하고 어떻게 된다? 사람을 치였을 때, 위험 발생을 했을 때, 그죠? 자, 이 경우에 바로 10조 3항을 적용한다. 10조 3항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조 3항 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은, 어쨌든 술 처먹고 운전하는 거, 자기 스스로 자의로 심신장애를 만들어 갖고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바로 10조 3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10조 3항 같은 경우에, 자, 책임주의와의 관계를 좀 따져볼게요. 책임주의와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특히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과 관련해서 따져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관계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 자, 여기에 관련해 갖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10조 3항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 가벌성을 갖다가 따져볼 때 어떨 때부터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 술 처먹을 때를 원인 설정 행위 할 때, 술 처먹을 때 원인 설정 행위 할 때를 그러면 실행의 착수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술은 처먹고 나서 그 사고를 냈을 때 바로 실행의 착수로 봐야 되는지. 일단 문제되는 쟁점이 뭐냐면은 실행의 착수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죠?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조 3항 하면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실행의 착수가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도표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조금만 계셔. 자, 그래서 줄은 한 4줄 4줄을 하고, 자, 칸은 3칸.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공부를 좀 해드릴게요.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자, 원인 설정 행위 시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성설. 좀 말이 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고. 자, 요렇게 좀 줄여볼까? 자, 요렇게 좀 줄여보자.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자, 원인 설정 행위 시설. 다른 말로는, 같은 말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간접 정범 유사설이라고도 해요. 자, 그것도 좀 알아두셔. 간접 정범 유사설. 같은 말이야, 이거. 그리고, 이 실행의 착수 시기를 갖다가, 원인 설정 행위 시설에 의하면은, 원인 설정할 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술 처먹을 때. 예? 술 처먹을 때, 아니면 뭐 뽕 같은 거 해갖고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면은 실행행위 시에,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고 냈을 때, 차 사고 냈을 때, 그래서 차 사고 내서 사람이 뭐 죽거나 다치거나 뭐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실행행위 시설을 보는 거야. 이거 색깔을 좀 달리 좀 넣어볼게. 조금만 계셔. 자, 요렇게 좀 넣어볼게. 그리고 요거는 잠깐만. 자, 노란색으로 해볼까 이거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볼게. 자, 그리고 또 이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 자,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원인 설정 행위 시설에 의할 때는 그것이 유지가 되죠.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 유지가 어렵죠. 그죠? 자,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해 놓을게요. 되셨나? 그래서 요거 좀 이렇게 해볼까? 가운데로 해볼까? 자, 요것도 좀 알아두셔. 되셨죠? 그래서 비판이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지울게요. 여기다 비판은 여기다 적어볼게. 자, 비판 어떻게 적냐면은 구성 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해서 가벌성이 확장된다고 봅니다. 구성 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해서 어쩐다? 가벌성이 확장돼요. 그죠? 가벌성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뭐를 침해하게 되냐면은 보장적 기능을 침해하게 됩니다.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 요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 원인 설정 행위 시설에 의할 때 같은 말로는 간접정범 유사설이라고도 하는데, 실행의 착수를 어디다가 두냐? 원인 설정 행위 시설에서는 원인 설정할 때, 즉 술을 처먹을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거야. 그죠?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술집에서 술 처먹을 때 뭐예요? 이미 실행의 착수로 보는 거야. 엄청나게 실행의 착수의 시기가 땡겨지는 거죠. 아직 차 운전해서 사고도 아직 안 냈는데 너무 땡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판이 뭐냐면은 구속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해서 가벌성이 확장된다는 거. 너무 실행의 착수를 땡겨버리니까. 그래서 그 비판으로서 죄형법정주의 뭐를 보장한 기능을 침해한다냐면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되셨죠? 여기다 비판이라고 적어놔야 되겠다. 또 조금만 계셔. 예. 자, 이렇게 좀 적어놓을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요 도표를 기억하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원인 설정 행위 시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같은 말로는 간접정범 유사설이라고도 하고, 그 실행의 착수를 엄청 땡겨져 갖고 원인 설정할 때, 즉 술을 처먹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비판이. 어떤 비판이 생기냐면 구속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해서 가벌성이 확장된다는 거죠. 너무 빨리 땡겨지는 거 아니야.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데,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건데, 자, 이 경우에 너무 땡겨지니까 술을 처먹을 때, 술집에서 술 처먹을 때 이미 뭐예요? 원인 설정 행위 싫어 보는 거야. 엄청 땡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은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불가분적 관련성설, 쉽게 얘기하자면은 실행 행위 시설이라고도 하는데, 차 사고 냈을 때, 그죠? 죽거나 다쳤을 때, 자, 이럴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입장에서는 바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봤어요. 예? 요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좀 공부를 좀 해봤고요. 공부를 해봤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객관식 시험에는 뭐니 하더라도 객관식 지문을 빨리 이해하고 답을 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무슨 공부를 했으면은 그거와 관련된 객관식 문제의 지문을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 내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관련해 갖고 현재까지 출제된 문장 중에서 야식꾸리한 거, 야리꾸리한 문장들만 제가 모아왔어요. 시험장에서 얼뜻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틀린 지문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시험장에서 고민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을 제가 갖고 왔어요. 지난 경찰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갖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 시에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했는데, 얼뜻 보기에는 맞는 것도 같아요. 그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 그래갖고, 행위 시에 어쨌든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으면은 형벌 부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지만은, 자, 틀렸죠?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16년도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는데, 자, 왜 틀렸는지 아래 제가 적어봤거든요. 행위 시에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된 거야? 면책 또는 감경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술 처먹고 위험을 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 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행위 시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염증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어떠한 경우가 아니죠. 만약에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즉 자기 스스로 그죠? 심신상실을 야기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술 처먹고 음주운전하게 되면은 처벌한다는 얘기죠. 책임 능력자로. 그렇기 때문에 면책 또는 감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야식구리한 문장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2번에 보자고. 자, 2번에 보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얼뜻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뭐 30초 내에 답을 내야 되는데 이런 문장이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후달리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 제가 여기다 이유를 적어봤습니다. 왜 틀렸는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라면 10조 3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죠. 그죠? 그래서 무작정 뭐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했다 해갖고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로 바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이제 3번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원인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경우, 그죠? 원인 행위 시설이라 그러죠. 그죠? 또는 같은 말로는 간접정범 유사설이라고도 합니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잖아. 원인 행위 시설은 어떻다는 거야? 간접정범 유사설은 바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원인 설정 행위시로 봤기 때문에 뭐라 그랬었어? 구속 요건에 그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을 유지한다 그랬었죠. 그죠? 여기 그 말 적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보자고. 요거 확인해 볼까, 요거? 확인해 보자고. 원인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경우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 했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자, 도표로 다시 가서 확인해 보자. 자, 여기 한번 봐보자. 자, 여기 나왔잖아. 내가 적어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그랬잖아, 여기. 유지라고 나왔잖아. 언제? 원인 설정 행위 시. 그죠? 간접정범 유사설 때. 원인 설정할 때 실행의 착수로 보는 입장에서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을 유지하게 된다고 장점이 있다 그랬었잖아. 되셨죠? 그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이제 4번에 봅시다. 4번에 보시면은 구속요건적 결과 실현 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행위와 책임 능력 동시 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자고. 우리 형법상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에는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규정을 자, 전화가 와갖고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형법상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에는 심신상실,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자, 적용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책임 조각 내지 책임 감경이 되지 아니하고 책임 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다. 17년도 경찰 승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0조 3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 능력자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감경하거나 책임 무능력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자고. 6번 보자고, 6번. 자, 6번에 봅시다. 6번에 보면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가, 그러니까 10조 3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견해. 자,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견해는 원인 설정 행위 시설이라고 그랬었죠? 같은 말로는 뭐다? 원인 설정 행위 시설이라고 적어놔. 자,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원인 설정 행위 시를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본다.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간접정범 유사설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인 설정 행위 시설로 본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7번.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이를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조 3항을 적용할 수 없다 했는데 예견할 수 있다면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조 3항을 갖다가 그러니까 즉 책임 능력자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 10조 3항을 책임 능력자로 처벌하는 거죠. 만약에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10조 사망을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예견할 수 있다면 10조 사망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자, 8번에 보겠습니다. 자, 8번에 보면은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 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자, 그 원인 설정 행위 시설이죠.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 구속 요건에 해당 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 행위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했는데 틀렸죠. 그래서 원인 행위 시설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그 견해에 따르면은 원인 설정 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로 보는 거죠. 실행의 착수를 갖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원인 설정 행위 시, 즉 술 처먹을 때를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보는 경우에는 바로 그 뭐예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은 유지돼서 충실할 수 있지만 비판은 어떤 비판을 받아? 구속 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해서 가벌성이 확장되기 때문에, 즉 실행의 착수를 너무 앞으로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벌성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보세요. 그 견해, 잠깐만 요거 지울게. 자, 원인 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 자, 그 견해에 따르면 어쩐다? 원인 설정 행위 시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거죠. 그죠? 구속 요건에 해당 행위를 시작한 때가 아니죠. 그죠? 요 말이 들어가 틀린 거야. 자, 9번에 보겠습니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설정 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의 비판은 실행의 착수에 구속요건적 행위 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 행위 시설, 즉 술 처먹을 때는 원인 행위 시설로 따지게 되면은 술 처먹을 때 바로 뭐예요? 실행의 착수로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실행의 착수가 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가벌성이 확정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봤었죠. 그죠? 그래서 비판도 좀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요 도표, 아까 제가 작성해드린 도표 있잖아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가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인행위 시설, 그죠? 같은 말로는 간접정범 유사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학설의 특점은 바로 실행의 착수를 원인을 설정할 때, 즉 술을 처먹을 때 실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가 실행의 착수가 당겨지는 거죠. 그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 어떤 비판을 받아? 구속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해서 가벌성이 확장된다는, 즉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거야. 단지 장점은 뭐가 있어?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은 유지할 수 있어서 장점이라는 거야. 되셨나? 그 머릿속에 요거를 좀 누누이 당부드리지만 좀 기억해 두셔라. 경간부 시험에 잘 나왔어. 되셨죠? 꼭 좀 기억하셔. 자, 요거 좀 캡처 좀 떠볼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